안녕하세요. 9월 5일 목요일 침투부 아침 라디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시작합니다. 자, 9월 5일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특별한 날이냐? 후원 음성을 안 끈 특별한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 음성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슈피님 감사하고요. 자, 9월 5일은 또 다른 특별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피겨 선수 김연아 씨가 태어난 날이고요. 영국의 가수 프레디 머큐리 씨가 태어난 날인데 왜 후원이 안 꺼졌지? 후원을 안 껐기 때문에 안 꺼진 거겠죠.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칠무의 소속인 크로커다일 씨가 태어난 날입니다. 야, 이거 9월 5일은 무슨 날인가요? 김연아 씨, 프레디 머큐리 씨, 크로커다일 씨가 태어난 날이고 그 있잖아요. 바로크 워커스. 그리고 포츠머스 조약이 체결돼서 러일 전쟁이 종전된 날입니다. 자, 매일매일이 기념일이니까 기념일이고 특이한 날이고 그런 날이니까 하루하루를 우리 특별하게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는 네이버 화요웹툰 빙탕후루 성남나비 치과 SBS 아나운서의 끝 배성재님 밤하늘에 빛나는 별 그중에서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스타를 그냥 후원합니다. 그 실시간 후원 메시지 못 읽어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리고 사연은 6호 침투부 수호자님이 출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왕님 사연이에요. 침디 해외에서 왕날을 즐겨 듣는 학생입니다. 지금 독일 대학에서 하는 한 달간의 어학연수를 끝내고 한국으로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가기 전에 따뚜 한번 하고 싶어서 왼쪽 손목에 따뚜를 했어요. 딱히 이유는 없이 했는데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부모님 친척들은 모르고 친구들만 알고 있습니다. 귀국하고 며칠 뒤에 추석이라 모든 친척들이 오는데 제가 따뚜한 걸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어른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이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침펄맨의 투기장 12승 실력을 믿고 사연 보내봅니다. 이거는 전에도 비슷한 사연이 있었어요. 그죠? 따뚜 사연. 근데 보통 가족들은 반대하고 나는 하고 싶고 그래서 이미 해버리고 그리고 고민하고 이미 저질렀을 때 에라 어떻게든 되라 에라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애초에 에라 모르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은밀하게 침투할게님 사연입니다. 침디 안녕하세요.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게 취미인 파수입니다. 고민을 해결해 주려면 고민을 많이 들어줘야 하는데 TMI 머신처럼 자꾸 제 얘기만 합니다. 심지어 친구들은 진지충의 노잼이라고 놀리기까지 합니다.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민을 해결해 줄 때는요. 이게 고민 해결이라는 단어가 함정이에요.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공감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공감하지 않고 남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렇게 살거나 이렇게 살거나 나랑 하등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만 하면은 고민이 해결됩니다. 굳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남 일이에요. 그러면 저절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래야지 고객 만족도가 더 높아집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준이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 저희 어머니께서 요상한 유행어를 너무 자주 쓰셔서 고민입니다. 어머니가 남자 중학교에서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셔서 쉬는 시간마다 애들이 찾아와 자기 앞에서 재롱을 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꾸 이상한 유행어를 배워오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께서 선풍기를 획 하고 돌리면 아 오질나게 돌리네 이러십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때 맛있는 치킨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저보고 급식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비하적 의미라고 알려줬지만 이게 급식충에게는 급식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암묵적인 금기인데 급식충한테 급식충이라고 하셨고 제가 급식 시절이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러셨습니다. 요즘은 앞서 말씀드린 오질나게라는 유행어를 너무 자주 쓰셔서 고민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침들은 최신 유행을 많이 접하는 한 가정의 큰 어른이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나쁜 의미의 유행어를 안 쓰시게 할 수 있을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착놈, 주펄놈, 모가지 따기 위해서 호두도적 열심히 키우고 있으니 가시덤불 골짜기에서 얼쩡거리면 모가지 날아갑니다. 종족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만 개강하기 싫어잉.
그 오질라게라는 유행어가 뭐 유행을 하나요? 지금 요즘에 오질라게? 오질라게 돌리네. 이게 유행이에요? 나는 처음 듣는데. 오지게 같은 거를 말씀하시는 듯. 오지게를 어른 스타일로 로컬라이징이 된 건가?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이거는 뭐 어머니가 나쁜 의미의 유행어를 쓰기 전에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쭈니님부터 이걸 고쳐야지. 이게 그 쓰지 말라, 써라 이런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쭈니님은 모가지 날린다 그러고 히로잉 이런 거 쓰면서 어머니는 오질라게랑 급식충 못 쓰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본인을 돌아보시고 본인부터 해줘잉, 싫어잉 이거부터 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어머니가 이제 오질라게 뭐 어떻게 뭐 하시면은 하지 마로잉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유행어를 좀 쓰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블루그린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이번에 주식으로 부자가 되겠다고 사연을 보냈던 시청자입니다. 저번에 사연 보내셨죠? 그땐 성공 확률을 80%로 봤었죠.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 바닥이 엄청나게 냉혹하고 가차 없는 세계라는 걸 알게 되었지 뭡니까? 그래서 지금은 주식 성공 확률을 78% 정도로 하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사연을 보낸 건 저의 무지막지한 식비 때문입니다. 투자금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식비로 한 달에 60만 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더군요. 어떻게 하면 식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저는 혼자 살고 배달의 민족 천생연분 등급입니다. 월 20회 이상 주문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영예로운 칭호죠. 그러면 자기가 본인이 알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식비를 줄일 수 있을지. 배달의 민족 끊으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햄버거를 자주 드세요. 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미대 입시할 때 항상 그 햄버거 할인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반값이나 1,000원이나 1,500원으로 포션처럼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할인을 안 하면은 삼각김밥 정도가 이제 괜찮겠네요. 이제 옛날에는 또 프로모션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삼각김밥 하나 사면 음료수 하나 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거 2%나 뭐 마운틴 듀 같은 걸 같이 껴주는 경우가 있었어. 그때는 삼각김밥 너 뒤졌다 10개씩 사가지고 삼각김밥 내일까지 쟁여놓고 내일 모레까지 쟁여놔서 먹고 음료수는 냉장고에 차곡차곡 쌓아놓고 또 포션처럼 먹고 그런 생활이 있었죠. 그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 먹는 거 이것도 습관입니다. 이거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이거 60만 원이 이게 많이 먹어서 60만 원이 아니에요. 시켜 먹고 뭐 하고 하면 이렇게 돼요. 일단 야식 끊고 그리고 주식 그 78%로 하향 조정한 거 개소리 집어치시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나는 블루그린이다. 나는 소위 말해 족밥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홀키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화내는 게 잘못된 건가요? 오늘 1호선 전철역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뚱땡이 꼬마가 닫힘 버튼 아니 왜 꼬마라고 하면 되지 왜 뚱땡이 꼬마라고 그래요. 이미 혐오가 가득 찼잖아요 지금. 자, 아무튼 좀 이렇게 화가 난 건 화가 난 거고 팩트 전달은 팩트만 전달해 주세요. 이 뚱땡이 꼬마라고 괜히 안 붙여도 되는 부연 설명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뚱땡이 꼬마가 닫힘 버튼을 연타해서 제 몸과 컴퓨터가 담긴 캐리어가 문에 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좀 나중에 뒤에 타려고 했는데 닫힘 버튼을 연타해가지고 껴버린 거네요. 문틈에 팔뚝이 까져서 쓰라리고 아픈데도 주변의 노인분들은 나 몰라라 벽만 보고 꼬마는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도 닫힘 버튼을 계속 눌러서 제가 고함을 막 지르니까 마침내 보호자로 보이는 할머니가 아이 손을 떼더군요. 화가 제대로 난 상태에서 사과 안 하냐고 물으니까 그 할머님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사과해야 돼요? 라면서 역공을 당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엘리베이터 도착 후 제 갈 길 가는데 아까 그 꼬마가 쿵쿵 뛰어오면서 전철 어디 가요? 전철 어디 가요? 라면서 약을 올리더군요.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장 같으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 같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있으면은 일단 제가 엄살이 심하기 때문에 뭐 의도해서 뭐 소리 내는 건 아니겠지만 끼면은 소리부터 지릅니다. 그러면 일단 뭐 의도치 않게 이목을 집중시키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꼬마한테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씨발 새끼. 그 개새끼 저거. 닫힌 버튼 준내게 누르네 미친 새끼. 그리고 뭐 그냥 뭐 사과 안 하냐고 항의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꺼토미 하라님 사연입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침디라고 시작하니까 저는 다르게 시작하겠습니다. 하이 침디. 채팅창에 실제로 못하면서 크크크라고 하시는데요. 꼬마한테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꺼토미 히라님의 사연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저는 19세 성인 웹툰을 작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닉네임을 듣고 눈치채셨겠지만 잔인하거나 공포스러워서 붙는 19세가 아닌 암컷과 수컷이 뭐 그런 19세 성인 웹툰이요. 암컷과 수컷이라고 하면 짐승 뭐 야한 웹툰인가요? 짐승들이 나오는 건가? 제 고민은 이겁니다. 다들 제가 성인 웹툰을 한다고 하면 이상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아마 채팅창에도 오우야 오우야가 남발하고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시선이면 다행입니다. 주변에서 야, 너 웹툰 한다며? 무슨 웹툰 그려? 라고 물어볼 때 나 성인 웹툰 그려 라고 하면 다들 표정이 정색하는 표정 혹은 쓰레기를 바라보는 표정으로 바뀝니다. 제가 좋아하는 장르이기도 하고 작업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조금 서글퍼집니다. 동료 작가들에게도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냐고 물어보면 다들 나 글 쓴다고 해. 그냥 회사원이라고 하고 다님. 난 그냥 출판사에 취직했다고 했는데 크크크크 이러면서 자신의 본래의 직업을 부모님께까지 숨긴다고 합니다. 저는 제 직업이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하는 일을 알고 계시고 명절엔 다 같이 모여 완결난 웹툰 자랑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들 하나의 직업으로 자연스럽게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성인물에 대한 시선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특히나 여자라서 그런지 다들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침디의 묘수를 듣고 싶습니다. 이게 그 꺼토미 히라님이네요. 꺼토미 히라님의 그 어떤 짐승 성인 웹툰. 아무래도 그 제가 봤을 때는 성인 웹툰 때문이 아니고 짐승 성인 웹툰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좀 아무래도 새 장르를 개척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좀 선입견으로 바라보는 그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뭐 야한 만화는 사실은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 또 겉으로는 또 이게 막 비난하고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세금 낼 거 다 내고 나라에서 인정한 직업으로 이렇게 사는데 이게 뭐 부끄러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부모님하고도 그 완결되면은 완결 쫑 파티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그 캐릭터도 그 크게 판넬 만들어서 소개도 한번 가지면서 쫑 파티에 그 캐릭터들도 모셔가지고 그 대신 옷은 입히세요. 그날만큼은 옷 입히세요. 야한 만화라도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 옷 벗고 다니는 거 예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넬에 옷은 입히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쫑파티도 즐기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는 거죠. 뭐 주변에 좀 정색하거나 쓰레기를 바라보는 표정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그냥 뭐 웹툰 그리는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뭐 선입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점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야지 뭐 생각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혼자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 하시는 일에 뭐 자랑스러움을 간직하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뭐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사실 뭐 웹툰계를 망쳤다. 뭐 거의 그냥 2만 년이 나왔기 때문에 웹툰 전체 퀄이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뭐 저는 그냥 듣습니다. 팩트라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 속에서 제 마음 속으로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는 내 만화가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로 말해줄 것이다. 폭풍전야 아시죠? 자 다음 사연입니다. 드렁큰 치킨님의 사연입니다. 침하 안산에 거주 중인 29세 남자입니다. 제가 못 고치고 있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최악의 상황부터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사소한 일이든 중대한 일이든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요. 이게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너무 심해서 오히려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점은 내기 같은 걸 할 때 졌을 경우 받는 불이익부터 생각해보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아예 내기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박 같은 거엔 아예 흥미가 없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먹거나 할 때도 술값 몰아주기 내기 같은 거 일절 안 하고 무조건 엠빵입니다.
안 좋은 부분은 뭐랄까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게 되더군요. 직업을 가질 때도 연애를 할 때도 혹은 되게 사소하게 간단한 외출을 할 때도 항상 최악을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레 겁먹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습관을 적당히 조절하면서 저에게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전형적인 그 드렁큰 치킨님은 안전충이에요. 안전충. 그렇죠? 안전 불감증충이 있고 안전 불감충이 있고 안전충이 있는데 안전한 거를 뭐 생각하는 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극도로 생각하는 거. 진짜 막 과민하게 항상 그 안 좋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은 안 좋은 경우만 생각한다기보다는 좋은 경우, 안 좋은 경우, 중간 경우, 어떤 경우 그걸 다 되게 디테일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안 좋은 상황이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남는 거고 사실은 이제 드렁큰 치킨님은 좋은 상황, 중간 상황 다 생각을 해놓은 걸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좋은 점은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박도 안 하고 뭐 뭐랄까 좀 자기 행동을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제 좀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안 좋은 점은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을 하면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모든 일에는 부정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든 그 선뜻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뭘 해도 선뜻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좋은 게 90이 있고 나쁜 게 10이 있으면 10을 자꾸 왜냐하면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거 장점으로 보통 단점을 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대충 살아야 돼요. 대충. 어떻게 대충 사느냐? 의식주에서부터 나옵니다. 옷 대충 입어보세요. 일단 옷을 대충 입어요. 아셨어요? 집에 이제 정리정돈 대충 해보세요. 막 먼지가 막 그 회전초 마냥 굴러갈 때까지 치워보지 마시고 먹는 거 대충 드세요. 의식주 이게 이 세 개가 대충이 되면 생각도 대충하게 됩니다. 이건 리얼입니다. 이건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드렁큰 치킨이 좀 대충 하면은 이게 좀 됩니다. 근데 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게을러져서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또 그런 점은 이제 그 부작용은 좀 생각하셔가지고 적당히 대충 뭐 조절하는 게 뭐 어렵겠지만 이거 뭐 라디오 사연 하나로 자기의 그 지독한 습관까지 고치려는 지독한 그런 건 아니겠죠? 예? 그냥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겠죠? 참고만 하시고 그 세세한 부분은 직접 알아서 찾으세요. 자, 다음 펄순이님 사연입니다. 푸릇푸릇한 20대 여대생입니다. 유독 제 주위에는 침투부 팬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몇 주 전에 침투부 광팬인 언니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던 중 그 언니가 문득 저에게 와, 너 보면 볼수록 사고 체계가 꼭 이말년 같다 라고 하더군요. 이말년 같다라는 말인데 이거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아직까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까요? 제가 너 되게 짜증난다는 뜻이에요. 되게 성질 건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이거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해보세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나일도 하는 직장인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디. 목소리가 지금 갈라집니다.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직장이 조금 특이한 직군이라 일이 없습니다. 정말 일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집에는 침투부를 절대 시청하지 않습니다. 직장 컴퓨터에 앉아서 봐야 되거든요. 입사한 지 6개월도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일하는 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사회기반 시설 특성상 사람이 꼭 있어야만 하지만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드는 생각이 조금 바쁜 직장으로 이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바쁘고 전문적인 업무를 하면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이직하려고 하는 저의 생각이 과연 옳은 생각일까요? 우리 회사 동료들은 힘든 직장에서 이직해온 사람들이 많은데 편한 게 제일이다 라고 합니다. 전 이게 첫 직장이라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침대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거는 뭐 배불렀네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일이 편한 것도 편한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아니면 뭐 내가 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에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있구나. 뭐 내가 뭐 하고 싶은 걸 하는구나. 뭐 여러 가지가 막 포함되어 있겠죠. 그게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약간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어야 돼. 그 채팅창에도 나오네요. 보람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없으면은 이게 진짜 귀신 같게 신기하게도 일이 너무 편해도 하기가 싫어져. 하기가 싫고
뭐랄까 기운도 없고 좀 그래. 이거는 뭐 언뜻 보면은 뭐 배부르다고 막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좀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이라서 이제 뭐 또 경력도 쌓으시고 해야 되겠지만 뭐 경력이 인정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조건이 괜찮으면은 좀 이직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성격하고 또 맞는 걸 해야 돼요. 또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움직이면 짜증이 나지만 또 가만히 있으면 또 싫은 사람이 있어. 세상에는 진짜 온갖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이직을 하셔가지고 좀 막 바쁜 게 좀 맞는 스타일일 수도 있고 또 거기에서 또 막 좀 땀을 흘리면서 거기에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뭐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이직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드립니다. 줄건조 다조님 사연입니다. 하침, 하이침디라는 뜻. 처음으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개강을 앞두고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2인실이라 룸메가 누굴까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룸메의 짐은 정리되어 있지 않고 룸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뭔가 빨래가 덜 말라서 나는 냄새, 뭔가 땀에 찌든 냄새 등등 짐이 많아 부모님과 같이 올라갔는데 이 악취 때문에 부모님과 저는 혼절할 뻔했습니다. 이불 냄새를 맡아보니 룸메가 냄새의 주범이 맞더군요. 오늘 첫날 밤을 보냈는데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앞으로 보낼 2학기를 생각하니 숨이 막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도와주세요, 심창맨. 이거는 부모님과 저는 혼절할 뻔했는데 혼절하시면 안 돼요. 소멸해야죠. 소멸해야지 같이 그 손패로 들어가죠. 자기만 들어가면 다시 또 꺼내야 하잖아. 이 냄새 공격은 정말 강력하지요. 뭐 혹자는 말합니다. 코가 이제 가장 피로를 느끼기 쉬운 그 부위라서 마비가 돼가지고 악취는 적응이 된다. 뭐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한 몇 분 맡았을 때 얘기입니다. 그걸 항상 매일매일 뭐라고 하죠? 인식을 하면서 그걸 마비되면은 기분도 뭔가 안 좋고 꿉꿉하고 이게 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말하세요. 시발 새끼야 좀 빠르라고. 그리고 그 옷을 콧구멍에 쑤셔 그 박아주세요. 그 친구의 룸메 그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룸메가 대뜸 화내면서 야, 난 괜찮은데? 이게 뭐 어때서? 이럴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작성자분이 예민한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청결한 그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거 좀 납득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런 경우에는 막 항변을 하면은 미안해라고 한마디 사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라면인 건가님의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침디님. 20대 중반의 전 직장인입니다. 힘들게 취뽀. 취뽀라 함은 대충 이제 취업했다는 뜻이죠. 취뽀하고 취뽀라 함은 취업 뽀개기라는 뜻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음 카페 그 큰 취업 그 카페 있어요. 저 옛날에 대학교 4학년 때 취뽀 그 카페 가입해놓고 알림 설정 꺼놓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아무튼 이분은 힘들게 취뽀하고 직장생활 1년 반 정도 했는데요. 사실 저는 처음 취직했을 때부터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직장 동료 때문인데요. 동료임에도 불구하고 늘 상사처럼 훈계하는 것은 기본이고 본인의 실수는 애교로 넘어가려고 하고 저의 실수는 불같이 화를 냅니다. 업무를 떠넘기는 것도 기본이고 끝에 가서 숟가락 하나 얹고 본인이 다 한 것처럼 마냥 보고하곤 합니다. 입사 동기들 사이에선 한성질하는 걸로 유명하나 의외로 상사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동료는 기가 매우 센 편이고 저는 원체 기가 약한 편이라 1년 반 동안 존버하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료가 저와 겹치는 지인이 많은데 제가 사직서를 내자마자 제 지인에게 제 험담을 엄청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입사 이후에 그 동료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료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너무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입니다. 사직하고 백수 생활하며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그 동료가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여기저기서 들리자 또다시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침디, 결국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선 제가 그 소문을 무시하고 제 인생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 잘 압니다. 머리로는 그러려고 하는데 무단히도 노력하는데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제 유리 멘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 성질이 더러운데 기가 세. 이러면 문제죠. 그러니까 기가 센데 매너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성질이 더러운데 기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성질이 더럽고 기가 세면서 그 성질이 더러운 것뿐만이 아니고 업무적으로도 비매너,
그쵸. 숟가락 얹은 다음에 본인이 한 것처럼 보고하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있잖아. 그 아무튼 있어. 아무튼 나쁜 거야. 아무튼 그걸 하는데 근데 이것도 능력입니다. 그 동물의 왕국 보면은 뻐꾸기가 그죠 탕란을 해가지고 그죠 새들 다 그 죄 없는 새들 막 깨어나는데 막 그 스크린 아웃으로 다 밀어내잖아요. 그쵸 자기 자리 확보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종족을 유지하는 그런 새도 있답니다. 그 새가 이 새입니다. 해로운 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상사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뻐꾸기 울면은 반갑다 오랜만이다 뻐꾸기 소리 뻐꾸 뻐꾸 이러면 좀 소리 좋잖아 사실은 안 당해보면 상사들은 잘 몰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정도가 심합니다 이 뻐꾸기가 그렇기 때문에 뻐꾸기 그 거기다가 그 사직서에다가 굉장히 그 출사표 쓰듯이 그 진지하게 2편을 한번 또 제작해가지고 또 내보시죠 탄원서 비슷하게 그리고 뭐 회사 그 인트라넷 같은 데다 아주 그냥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넣어가지고 그냥 험담에 맞받아치세요. 그래가지고 저쪽이 그 언론 플레이 하면은 이쪽도 언론 플레이 해야 돼. 없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있는 얘기만 하세요. 그리고 유리한 게 뭡니까? 20대 중반의 전 직장인인 라면 인건가님은 이미 회사에 없어요. 좀 더 자유롭게 설쳐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과감하게 설치고 리스크는 누군가 지겠지요. 그게 퇴직자의 권리 같은 겁니다. 전에는 같이 일하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지면은 곤란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정정당당하게 맞짱을 떠도 되는 좋은 시기예요.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싸울 타이밍이에요. 꼭 싸우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매겨주세요. 뻐꾸기 새끼. 뭐야 이거 의자가 막 자꾸 찌지직거리는데? 의자가 자꾸 찌지직거리네요. 뭐지 이거? 미친! 의자가 찌지직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자 가죽 시트에 붙은 접착제가 다 떨어져가지고 방석이 됐습니다. 의자 그 시트가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죽 시트는 따로 빼가지고 뭐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제가 찍찍이를 띄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의자 위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석 산다고 하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는 1부가 여기로 끝납니다. 하지만 11시가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1부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랄노라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하고 욕 해결 특집으로 해서 하면 딱 이쁠 것 같네요. 오늘 제가 본의 아니게 욕설을 마구도 안 바란 점 조용히 시청하시고 계신 청취자분께는 심심한 사과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는 게 어떨까?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2부 할게요. 2부.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2부는 아리송해 수수께끼 시간입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뭘까요?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가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가겠습니다. 가는 말이 고우면 오는 말은 뭘까요? 정답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요 왕십리로 날아온 편지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참고로 다음 주는 참사입니다. 이번 주는 대참사였죠. 대참사까지는 아니지만 참사예요. 다음 주도 추석이 껴있고 뭐가 껴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2주간 혹은 3주가 될 수도 있는 9월의 고난주간 우리 다 함께 힘을 내서 이겨내도록 합시다. 다 함께 영 차 하셔야죠. 영 이겨냅시다. 우리 이 고난주간 영 좋습니다. 다 같이는 지랄이고 너 혼자 이겨내세요. 우리들만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자 그러면은 아쉽게도 시간 때문에 시간 관계상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한다는 게 몇 번 말하는 겁니까? 가보도록 합니다. 자 안녕. 귀한 노사여 여는 주건 고획조나 찰조 흡혈거인 비두만 묘기 개미 요괴로 백염도사. 아니 자네 지금 뭐하는 건가? 과장님 아직 모르셨어요? 네이버 화요에 붙은 핑탕후르 진짜 빙탕후루는 별이 5개 참외품 2만년 시리즈도 있어요.
성남시 중원구에 마술사가 하는 치과가 있다는데 여기 치과를 운영하는 마술사가 있다던데요. 아, 저기에요, 저기. 저 사람이 매직박이에요. 이를 뽑으면 피가 콸콸콸. 흉추를 마술처럼 사라지게 하는 나비 치과. 아이돌 할 거야 안 할 거야? 여기가 어디요? 어느 정도 완쾌된 뒤에 말해주려고 했는데 선생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었어. 다시 말해 샤이닝 스타가 되었다 이 말이오.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스타라니! 내가 스타라니! 마이크를 주시오. 내가 스타라니!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오케이 땡큐. 그 중에 가장 빛나는 나, 샤이닝 스타. 수치심이란 게 없는 너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킹 받네 진짜. 수치심하게 없는 너에게 나의 수염이라도 주고파 웃어?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여 은밀하게 침투할게 네 하루에 무한으로 즐겨라 이 말이야 왕신미로 날아온 편지 빠커님 영명 호스팅 감사합니다. 동노님 4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침착맨 이대로 괜찮은가라고 해주셨습니다. 찌그렁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영차고 지랄이고 야방이라도 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12시 기차를 타러 서울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